안녕하십니까. 한중일 삼국지 TV입니다. 오늘은 일본에 불고 있는 한류 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한류가 순환하는 관계입니다. 전자의 한류는 따뜻한 난대성 한류이고, 후자의 한류는 찰 한자에 흐를 유자로 차디찬 한류를 말합니다. 즉 혐한류를 뜻하고 있습니다. 한류는 우리 문화가 세계로 퍼지는 현상이요, 한일 관계는 역사적으로 볼 때 두 가지 한류가 존재해 왔습니다. 이 두 가지 한류가 서로 순환하면서 양국 관계를 좋게도 하고 침략과 수탈이라는 최악의 관계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따뜻한 한국 문화가 일본으로 흐르면 이는 난류성 조류로서 양국 관계는 평화롭고 좋은 반면에, 반대로 차가운 한류가 대한해협 사이를 흐르면 일본이 총과 칼이라는 무력으로 한반도를 유린했던 것입니다. 한일 관계는 이처럼 따뜻한 한류가 흐르거나 차가운 한류가 흐르는 두 가지 패턴이 양국 사이의 번갈아 순환하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의 한류 붐을 역사적으로 분석해 볼 때 저는 세 번째라고 봅니다. 2000년 긴 역사적으로 볼 때 이는 첫 번째 불었던 아스카 시대의 한류가 있었고, 에도 시대에 불었던 한류가 두 번째이고, 21세기에 불어닥친 훈훈한 한류가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한류인 고대의 아스카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첫 번째 한류는 아스카 시대에 아주 강하게 불었습니다. 백제 문화의 일방적 일본 전파 시대로 선진 문화뿐만 아니라 백제인들의 아스카 지역으로의 이주로부터 한류 붐은 거칠게 일었습니다. 또한 백제는 513년과 516년 오경 박사를 파견하였으며, 성왕 때인 554년에도 왕육이라는 오경 박사를 파견하였습니다. 513년에 단양이를 보냈고, 516년에는 고안무라는 교체 요원인 오경 박사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3년 주기로 기록보다 훨씬 많은 오경 박사가 일본에 진주하면서 고대의 아스카인들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왕 때인 538년에는 백제가 외국에 불교를 전해주면서 나라 아스카 지역에서의 한류 붐은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577년부터는 백제에서 불상과 사찰을 지을 목수 등 수많은 기술자들이 아스카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들의 피와 땀에 의해 서기 588년에는 외국의 최초로 법풍사, 현재의 아스카데라가 건립에 착수했으며, 593년에는 나니와 현 오사카 지역에 백제 양식의 시텐노지, 즉 사천왕사가 건립되었습니다. 594년에는 불교 용성의 칙령이 내려져 사찰 건축 붐이 더욱 크게 일어났으며, 서기 603년에는 카도노, 현 교토시 지역에 고류지, 즉 광룡사가 건립되었고, 서기 607년에는 시가현의 백제사, 즉 샤코사이지가 건립되었습니다. 이때 건립된 주요한 사찰을 보면은 시텐노지가 서기 593년, 호코지, 법풍사, 현 아스카데라가 서기 588년부터 건립이 시작돼 596년에 완성되었고, 이것이 소가씨의 가족 사찰이었죠. 씨족 사찰. 그리고 고류지, 교토시에 있는 광룡사가 서기 603년에 완성되었고, 하쿠사이지, 시가현에 있는 백제사가 서기 606년에 백제의 용문사를 본따서 송독태자가 산 중턱에 지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호류지, 나라현에 있는 법룡사가 서기 607년에 완성되었습니다. 당시 백제는 일반 신라, 가야, 고구려와는 다른 취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나라 이름에서도 신라는 실하기, 가야는 가라,
고구려는 곡구리라 했는데, 그렇게 읽는다면 백제는 샤코사이라고 읽어야 하는데 샤코사이라고 읽지 않고 구다라라고 읽었습니다. 구다라. 구다라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 구태랑인데, 이게 뭐냐면 구가 큰이라는 뜻이고 다라가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구다라를 큰 나라라고 일본인들이 읽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그때 선진 제품인 모든 백제로부터 이 제품을 가라모노라면은 당시 최고였죠, 일본에서. 그리고 옷도 가라고로모, 챙기마저 가라스키라고 불렸을 정도입니다. 왜? 백제에서 이 선진 문물을 전해주고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라라고 하면 당시 최고였죠, 일본에서. 이후 한나라 한자를 가라라고 읽던 일본인들이 당나라와 외교를 하면서 한나라 한자를 대신하여 당나라 당자도 가라라고 읽기 시작하죠. 그것은 일본인들의 그 외교 범위가 넓어지면서 백제에서, 한반도에서 당나라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백제와 외국 간에는 따뜻한 난류성 한류가 넘쳐 흘러서 아스카 문화를 활짝 꽃피웠습니다. 이 시기를 일본에서는 아스카 시대라고 하는데, 서기 550년경부터 서기 645년까지 근 100여 년간 일본 아스카 시대의 한류 붐이 크게 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한류는 조선 정부와 에도 막부 간에 분 한류죠. 7세기 초에 정권을 잡은 토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막부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유학의 가르침을 따르고 학문을 권장하는 등 사륙의 시대인 무력 통치 시대를 끝냄으로써 후손들에 의한 장기간의 일본 통치를 가능케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으로 일본에서도 중세 근세의 피비린내 나는 사무라이 시대는 가고 문시 시대가 도래하였고, 당연히 문화대국인 조선과도 교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에도 시대의 한류 붐은 약 200여 년에 걸쳐 그 생명력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 조선에서 총 12회의 통신사가 막부를 왕래하면서 유학과 시, 회화 등의 교류를 통해 일본 지식사회층의 한류 붐을 크게 일으켰으니 양국 간에는 신의를 바탕으로 한 평화시대가 정착했었습니다. 한류가 일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몇십 년 전 일본 문화의 복고풍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한류의 씨앗은 1500년 전 아스카 시대에 100년간 불었던 그 한류가 시초입니다. 즉 지금 부는 한류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일본 60년대의 향수가 아니라 고대로부터 유전되어 일본인들이 잠재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혈액 속에 숨길 수 없는 DNA라는 것입니다. 그 한류가 이처럼 수백 년을 걸치면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을 향해 머리를 두듯이 작금의 한류는 수구지심의 발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이 21세기판 아스카 시대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본 할머니가 한번 얘기해 주는데, 한국 노래를 들으면 왠지 향수를 느끼지만 중국 노래를 들으면 전혀 감흥이 없다는 얘기와도 일맥상통하는 현상일 것입니다. 이런 한류 속에서도 혐한류는 꾸준히 그 속을 관통하고 있죠. 즉 난대성 한류와 한대성 한류가 같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한류에 들떠 한국을 동경하지만 일본 우파들은 혐한류로 한국을 무시하고 얕보려고 하지만 그 잠재의식 속에는 우월과 콤플렉스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 우익들은 한국이 잘 나가면 콤플렉스를 느껴서 더욱 질투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한류는 정치가가 중심이 되어 이끌었고 1607년부터 1811년간
에도 막부와 조선 사이의 한류 또한 두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상층부가 주도한 정치적 한류 붐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한류는 한국인 드라마의 노래에 이 탤런트나 가수들에 의한 대중문화면에서 먼저 불이 붙었습니다. 특히 배용준을 좋아하는 일본 아줌마들이 중심이 되어 21세기 초 바람이 불었던 윤사마 신드롬을 일으키니 가히 현대판 한류는 일본 아줌마 파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녀시대를 거쳐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강하게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대, 20대 학생들 파워죠. 아줌마 파워에서 학생들 파워로 옮겨진 흐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일본 우파들은 고춧가루 뿌리고 한류에 모래 던지고 그러죠. 특히 21세기 초 전라도 사투리를 잘했던 미즈노 슌페이조차 여러 잡지를 통해 칼럼을 쓰면서 일본 아줌마들이 한류에 속고 있다. 속지 마라. 한류는 한시적이다. 라고 노발다발했었고, 지금 일본 우익들도 일본의 10대들이 한류에 속고 있다. 라며 부글부글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작금의 일본 열도에서는 이상스럽게도 일본 우익 정치가가 주도하는 독도 문제와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그리고 기해년 아베의 경제 침탈 행위 등 차디찬 한류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혼합된 한류 시대는 한류 관계에서 처음일 것입니다. 거기에 미즈노가 한류에 속지 마라! 라고 선동하고 아주 속을 부글부글 끓이고 있죠. 이런 사람이 어찌 친한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 극우 혐한파죠. 이처럼 미즈노는 글로써 일본 사회에서 혐한을 유도하는 안내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일 간의 2000년이라는 긴 역사의 흐름 속에 한류는 첫 번째 아스카 시대, 두 번째 에도막부 시대, 세 번째 21세기 이처럼 도도히 그리고 앞으로도 더 꾸준히 불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잠재의식 속에 흐르는 한반도 출신이라는 그 향수를 느끼고 한류는 일본 열도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3차의 한류를 우리는 잘 활용하여 반드시 일본을 넘어 선진국으로 안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